실수로 녹화가 끊겼습니다. 네. 자, 표준화 조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표준화 조건이 왜 들어갔냐면요. 만약에 표준화 조건이 없다고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냥 x1, x2에 a11, a1 나의 목표는 분산 최대하잖아요. 그러니까 a11, a12, a1p가 그냥 크면 클수록 전체 선형 결합의 표본 분산도 커지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뭐 분산 최대화 문제를 푸는 그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선택의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분산을 최대화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찾는 선형 결합이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탐색하는 선형 결합의 영역이 어떤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선형 결합의 개수들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특히 크기를 좀 제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 분산 최대화라는 우리의 그 정의를 잘 살리기 위해서 요 표준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표준화 조건이 없다면은 분산 최대화는 A1I들을 계속 그냥 걔네들이 큰 값을 취하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냥 여기 개수들이 큰 거를 그냥 찾는 게 아니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주성분의 예제가 뭐가 있는지 다음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오른쪽 그림을 또 왼쪽 그림을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산을 최대화시키는 그림이, 자, 그 자료를 좌표 평면상에서 나타냈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자, 보시죠. 자, 예제입니다. 자, 지금 보라색 점들 하나하나가 이 xi들입니다. x1, x2, 뭐 x3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p가 2고 n은 뭔지 모르겠는데 뭐 n이 한 20에서 3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가 그냥 여기서는 레코드 하나가 도시를 나타내고요. 다음에 가로축은 좀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인구 수고, 다음에 세로축은 광고 예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평균이 0이 아니죠. 파퓰레이션의 평균은 40이고, 그다음에 애드 스펜딩의 평균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PCA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얘네들을 그 표본 평균을 빼서 나눠서 표본 평균을 0으로 맞춰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을 0으로 맞춰주면은 잠깐 요 원점이 여기가 되겠죠? 원점이 잠깐 1로 됩니다. 자, 이게 표본평 0으로 만들면, 자, 그러면은 각각 x1부터 xn에 대해서 다 x바 이렇게 빼는 거죠. x바를 뺀다는 행위가 여기 이 좌표평의 원점을 이게 표본 평균으로 갖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의 정의를 만족하는 이 주성분 위의 정의를 만족하는 요 잠깐만 맞춰 쓰겠습니다. 변수가 두 개니까 이게 x1, x2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주성분이라고 하면 어떤 C1을 찾아서, 자, 그 분산을 최대화하는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찾은 거죠. A11 hat x1 더하기 A12 hat x2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성분의 적재 벡터는 A11 hat, A12 hat이 되고요. 얘는 뭐 이렇게 A1 hat이라는 이 벡터로 그냥 씁니다. 자, 자료가 2차원이니까 얘도 2차원입니다. 자, 주성분 적재 벡터. 자, 그러면요.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첫 번째 주성분의 방향 있죠? A11, A11 head, A12 head이 자, 여기 오른쪽에 요게 됩니다. 자, 요게 지금 A11 head, A12 head이에요. 여러분 그 분산을 지금 이 방향이 뭡니까? 자,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표본 분산을 최대화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좀 기하학적인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자, 왜 그림으로 봤을 때 요 약간 이 타원의 장축 같은 곳이 왜 여기 직설이 됐을까요? 자,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A1이라는 벡터를 어떻게 추정했습니까? A1은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R2에서 크기가 1인 벡터 A1을 찾는데 그 녀석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베리언스 헷 자, A1 트랜스포즈 X를 최대화하는 걸 찾았죠. 자, 베리언스 X1 자, 근데 그런데 베리언스 헷 X A1 트랜스포즈 X라는 건 자, 정의에 의해서 표본 평균이었죠. i부터 n까지 자, A1 트랜스포즈 XI 자, 그다음에 자, expectation 표본 평균 A1 트랜스포즈 X 제곱이겠죠? 자,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미 X가 표본 평균이 0이 되도록 바꿔놨죠? 자, 그럼 이미의 1차 변화에 대해서도 표본 평균은 제로겠죠? A1 트랜스포즈 밖으로 나가니까 이게 제로니까 자, M 정의 i는 1부터 n까지 이걸 때 A1 트랜스포즈 XI의 자, 제곱이 됩니다. 자, 사실 요 위에 수식만 있어도 되기는 하는데 뭐 밑에 수식으로 설명하나 위에 수식으로 설명하는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실 수 있겠나요? 자, 좌표 공문상에서 A1 트랜스포즈 XI가 뜻하는 게 뭡니까? 자, 여기 벡터를 A1이라고 해봐요. 다음에 얘는 단위 벡터야. 크기가 1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I가 원점에서 XI가 이쪽에 있어. 걔네들을 내적했대. 여러분 주어진 벡터를 단위 벡터에 내적하면 뭔지 아십니까? XI를 A1으로 정사용했을 때 길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요 녀석에 해당하는 게 A1 트랜스포즈 XI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리언스라는 건요, 그 여기 그림 여기서 봤을 때는 요 각 점들을 정사용했을 때 자, 분산 최대화라는 게 이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나타나요? 분산 최대 요 방향으로의 자, 분산 최대화 요 방향으로의 자,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자, 지금 얘는 첫 번째 그 주성분 PC를 이미 구한 거고 자, 임의의 A 벡터를 이렇게 그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임의의 A를 그어봅니다. 단위 벡터 방향으로 직선을 그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임의의 a에서 xi들을 각각 정사형을 시켜서, 자 여기로 다 정사형을 다 시켜. 그럼 여기 점들이 차차차차차 시켜야겠죠. 이 점들의 길이 있죠. 자, 제곱 길이를 착착착착착착착 더하면, 제곱 길이들을 다 평균 내면 이게 그 a라는 임의의 방향에 대한 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자,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왜 첫 번째 주성분이 가장 데이터가 가장 늘어지는 축으로 있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왜냐면요, 자 데이터를 요 분산이라는 것이 A 방향으로, A 트랜스포즈 X의 분산이라는 것이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 표본 평균에서 A 방향으로 단위 벡터 가지고 정사형 했을 때 요 길이들의 제곱의 평균인 것이고, 요 녀석이, 그러면은 첫 번째 주성분이 만족시켜야 되는 거는 이 A 방향 내렸을 때 요 길이들의 총합이 다, 길이들의 평균이 가장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길이들의 총합이 가장 커지려는 방향, 그러면 이 길이들의 총합이 커지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는 점들이 가장 좌우로 늘어질 수 있는 축을 선택하셔야 그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이 맥스 문제를 푸는 것 같이 보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 말이 좀 장광설이 있었습니다만, 자 얘기하려는 것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분산 최대화 문제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 정사형했을 때 요 길이 제곱의 평균이 가장 크게 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직관이라서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직선도 안 되고, 이 직선도 아니고, 이 직선도 아니고, 왜 이 직선만 이래야 돼?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직선으로 정사형 하여야 여기 표본 평균에서부터 이렇게 정사형까지 길이의 제곱의 정사형끼리,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 저렇게 그어야 이게 정사형의 크기죠. 정사형 크기 제곱의 평균이 가장 커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한 게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덤으로 하나 더 그었습니다. 이따가 설명할 건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주성분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성분은 아까 이따가 등장할 정의를 만족시키는 A2 방향을 찾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하게 딱 됩니다. 자 결과만 받아들이고 왜 그런지는 뭐 천천히 생각하기로 합니다. 일단 두 번째 주성분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다만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냥 눈에 넣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지우고 넘어갈게요. 이제 오른쪽에 저거 자료 행렬 좀 지워도 되겠죠? 그냥 시원하게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해했으니까 자, 어떻게 계산할지 사실 이미 우리가 좀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번 슬라이드는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주어진 자료의 x로부터 그러면은 첫 번째 주성분 적재 이 p차원 벡터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단 우리의 대전제는 자료 행렬의 표본 평균이 0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표본 평균이 0이 아니면 표본 평균을 미리 구해가지고 빼놓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뺀다고 해서 자료의 표본 분산이 변하지 않죠. 왜냐면 자료의 분산은 자료의 공분산 행렬은
평행이동에 무관하게 안 바뀌니까.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이 0이라고 가정해도 논의의 하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0이라고 가정해야 이제 밑에 수식 쓰는 게 편해가지고 표본 평균 0으로 쓸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성분의 정의를 수식으로 옮기는 파란색이고요. 그 맨 조금 더 정리하면 맨 아래줄 것 같습니다. 여기 A1 빠졌네요. 자, 첫 번째 주성분의 정의를 수식으로 옮겼습니다. A1 햇은 뭘 만족시키느냐? 단위 벡터 중에 자, 주어진 픽의 피처랑 내적해가지고 A1 트랜스포즈 스몰 x부터 A1 트랜스포즈 스몰 xn까지 n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n개 자료에 대해서 표본 분산 계산하실 수 있죠? 그 표본 분산을 최대로 만드는 지금 A1을 우리는 지금 A1 햇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밑에 소식들은 전부 이 표본 분산 A1 트랜스포즈 X를 다 그냥 쓴 겁니다. 다 그냥 정의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점은 표본 분산의 정의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은 자, 지금 표본 평균이 0이니까 A1 트랜스포즈 X도 A1 트랜스포즈 2의 헤드 X니까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분산 최대화라는 거는 자, 자료 행렬에 대해서 자료를 A1 방향으로 정사형시킨 녀석의 그 크기 제곱을 평균 낸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이 썸이 i에만 먹으니까 A1을 밖으로 꺼낸 겁니다. 자, 밖으로 꺼내면은 자, 그래서 A1은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A1에 대한 이거 뭐죠? 이참수죠? 됩니다. 다변량 버전의 이참수고 단 영역이 9 A1 2는 1로 제한된다. 자, 만약에 지금 이게 A11 제곱 더하기 A1P 제곱은 1인 거죠. 만약에 P가 2면 A11 제곱 더하기 A12 제곱은 1이라는 거고, 그럼 이 조건이 어떻게 쓰여있니까 축을 A11 축이랑 A12 축으로 쓰면은 요 9 위에다가 지금 A11이랑 A12가 A11, A12가 분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9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거를 기약 유클리드 크기 1조건이 잘 보면 9기 때문에 그냥 9 영역이라고 썼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수식으로 쓴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밑에 요 설명을 조금 더 읽어 보시고요. 자, 중간 단계 임의로 고정된 단위 벡터 A1, 그 다음에 i번째 레코드 XI랑 A1의 내적을 계산해서 CI1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얘가 우리 판서 기준으로 하면은 요 녀석이 CI1이고 이 녀석이 GIN이죠. 자, 우리는 요 GI1부터 GIN까지의 표본 분산이 잘못 썼어. G1 잠깐만 G1번부터 GN1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G1부터 GN1까지의 표본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단위 벡터 A1을 찾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각 이 XYZ들의 표본 평균이 0이니까 이미에 고정된 AI에 대해서 자, GI1들의 평균도 0이죠. 이게 지금 GI1들의 평균이 0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GI1들의 표본 분산은 평균항이 없이 그냥 GI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자, A1이라고 제가 지금 자꾸 추가하고 있는 건 오타가 났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고 계시다면 오타가 아마 고쳐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요. 자, A1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영역에서의 이참수 최대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거는 자, 볼록 영역에서의 2차 함수 최소 문제죠. 그래서 요 구영역에서 2차 함수 최대 문제 이렇게 막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운이 좋게도 요 중간에 끼인 행렬이 좀 이번 중간에 끼인 행렬 때문에 좀 럭키한 거예요. 중간에 끼인 행렬이 하필이면 자료 행렬이랑 좀 이게 조금 상관이 있죠. 자, 여기를 쓰시면 좀 여러분들 선형대수 실력이 좀 되신다고 믿고 확인해 보세요. 중간에 있는 끼인 행렬 n분의 시그마 xi xit가 사실 자료 행렬의 관점에서 봤을 땐 x 트랜스포즈 x거든요. 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x라는 녀석을 어떤 그 선형대수의 표준적인 기법의 특이값 분해로 하시면 자, 이걸로 요 1번 문제의 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성분 분석의 정의상 짝짝짝 정리하니까 중간에 그 2차 함수의 중간 텀이 x 트랜스포즈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트랜스포즈 x를 특이값 분해를 하면은 조금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생겨요. 자, 그래서 이거는 10.4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 추상적으로 좀 나타내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새로 정의된 변수 C1은 A1 트랜스포즈 X는 풀어서 쓰면은 A11 X1 더하기 A1 X2 더하기 A1 P XP. 여러분들이 X1부터 XP까지 자료 행식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오른쪽에 컬럼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지원이라고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 자, 내가 A1 해시라는 벡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지원의 첫 번째 i1부터 i n까지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레코드는 자, 첫 번째 자료에 대해서 내적하고요. 첫 번째 자료 내적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원의 두 번째 값은 A1 해티. 자, 두 번째 자료에 대해서 A1 해시랑 또 내적하고요. 그래서 n번째 자료에 대해서는 A1 해 트랜스포즈 xn 해가지고 칼럼 하나 새로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원이 우리는 그 첫 번째 주성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편의상 얘를 GI1, GI2, GIN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요. 맨날 뒤집히네. G11, G21, 그 다음에 GN1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용어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그 i번째 레코드의 첫 번째 주성분 점수는 얘네들입니다. 자, 여기 i번째 레코드에는 GI1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i번째 레코드에 대한 첫 번째 주성분 점수다라고 해서 first principal component score of the ice record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의 그 예제의 기하학적 관찰을 말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성분 적재부터 A1 있잖아요. 아까 그 그림 기억나시죠? 자, 표본 평균으로 축을 옮기고 여기 데이터들이 짠짠짠짠짠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파란 선이 중간에 이렇게 쫙 그어져 있었죠? 녹색 선이었구나. 녹색 선이 쫙 그어져 있었죠? 그때 이 피처 벡터 A1은 적재 벡터 A1은 이 방향입니다. 물론 어떻게 그리시냐에 따라서 이 방향일 수도 있어요. 어쨌건 길이가 1이어야 되고 그건 똑같습니다. 근데 피처 공간에서 이 자료점들이 자, 정사형했을 때 자, 지금 이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사형했을 때 자, 각각 x라고 하면은 정사형했을 때 여기 요 녀석이 이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지는가 요게 지금 GI1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점들이
정사형 짝짝짝 찍으면은 정사형 짝짝짝 찍으면은 이 녀석들이 뭐 G1, G11, 뭐 이렇게 G21, G 뭐 31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 우리가 요 직선을 고르는 기준은 뭐다? 이 CI1들의 분산, 퍼진 정도가 가장 크게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정사형된 점들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직선을 이제 우리가 그려주게 됩니다. 그 A1 축으로 그리면, A1 해축으로 그리면요. 자, 그다음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전 슬라이드의 그림들은, 자, 그 원자료가 평균이 제로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원자료를 표본 평균이 0이 되도록 맞춰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그러면은 원자료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이게 x 자료량이라고 치면은, 자, x를, 자, 그 표본 평균을 제로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제로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는 축을 여기 표본 평균의 기준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 그 A1 해 벡터들, 그 PC 로딩 벡터들의 그게 다 표본 평균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표본 평균을 빼놓고 PC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거는 피체 공간의 자료점들을, 자, 이 자료점들을 이 직선을 정사형시키면은 이 정사형 XI의 A1 햇수로의 정사형이 뭐가 된다고 했죠? A1 햇 트랜스포즈 XI라고 했죠. 왜냐면 A1 햇이 단위 벡터라서. 정사형의 길이라고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이 직선을 정상시키면은 요 각각 정상시키 녀석의, 자, 여기 표본 평균으로부터의, 자, 부호가 있는 거리는 그 주성분 점수 C11부터 Gn1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생각에 너무 강의를 오래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 이쯤에서 끊고 나머지 그 다음 주성분들의 정의 계속해서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